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CJ 올리브영이 도시명 물류거점 네트워크 MFC를 영남권까지 확장하며 화장품 당일 배송 옴니채널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새롭게 오픈한 MFC 해운대 시범 운영을 끝낸 뒤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FC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진 것과 관련해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 물량을 6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3기 신도시 보상 등 공적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가 출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프랑스 국채 수익률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프랑스의 최근 차입 비용 프리미엄은 독일과 비교할 때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신제품 사전 구매 알람 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새로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2만 원 쿠폰 등을 증정하는 신제품 사전 구매 알람 신청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이틀 뒤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 기대가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13시 이제 투자스쿨 오늘부터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스쿨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1시 오후에 있던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어떤 확실한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스쿨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투자 수익이 많이 거두는 그런 후일담들이 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또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첫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면요. 양대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흐름이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빠지면서 지수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크게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상승 종목의 수가 합산해서 1,500개가량 포착이 되면서 그나마 양호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강보합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테마별로 굉장히 어떤 활발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증시 시황 그 포커스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서 엔비디아를 매수하다니
뭐 이런 걸로 제가 정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지난 주말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전을 좀 하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은 팔기에 바쁘고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아서 좀 미국 주식으로 엔비디아의 거의 올인을 좀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전자하고 사업 구조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디램 위주냐, 디램 위주의 어떤 사업 구조냐, 아니면 GPU 체계의 위주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AI의 어떤 그 정보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GPU 체계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그래픽 카드죠.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 성능을 높이는 그런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AI 쪽으로 정보 처리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주도권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죠. 근데 디램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HBM의 어떤 기술적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SK하이닉스까지 밀리다 보니까 계속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 미국 반도체 간판주 한 달 수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비디아는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약간 고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사더라도 단계 꼭지에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반면에 뭐가 있냐, 브로드컴이나 이런 그 컴퓨터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AI PC 쪽에 열풍이 불면서 주변주로 계속해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개미 해외 주식 순매수,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이런 부분의 입장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기에 뒷전이다. 또 특히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을 더 SK하이닉스의 아성에 가려서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전의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양상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선을 보시면은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직전의 추세선도 일단 일시적인 저항입니다. 저항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HBM의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또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80%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디램 포함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현재 어떤 거냐면은 작년 고점이, 여기가 보면 작년 고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작년 고점을
올해 어떻게 돌파를 좀 해나가느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는 상승과 조정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직전 고점 돌파 안착을 2번을 했죠. 층 안착을 여기서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 안착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일단 층의 모습에 해당이 되죠.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 층의 중수배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2,200, 2,300으로 잡고요. 2,300 잡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600 이 정도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600, 7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300이 되면은 2,900 또는 3,000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돌파 안착 밀려주지 않고 바로 이제 돌파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 유입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오래 넘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확실히 이제 존재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이제 코스닥 차트의 모습으로 잠깐 보면은 코스닥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스피는 작년 고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게 알다시피 작년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첫 번째 층 이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못했죠. 다시 2번의 안착, 그 다음에 3중 바닥을 보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층을 돌파를 해야 되죠. 항시 층은 이제 종수배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은 뭐냐면은 3중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터닝하는 과정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3중 바닥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지만은 60일 이평선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게 60일 이평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점이 낮은 쌍바닥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추세는 현재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급등이 진행이 되려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나치게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나치게 강세상 코스닥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또는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반도체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가 좀 침체가 됐죠.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의 세 가지 섹터에 열풍이 분다면은 코스닥에서도 나름대로 화랑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강세지만은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강세지만은 좀 다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의 이제 시황은 이제 마치고 오늘 베스트 상한가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베스트 상가 종목의 이제 사조 시푸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이제 K푸드 김열풍,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저평가 그룹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것 때문에 사조 그룹 관련된 종목이 일시에 이제 급등을 해준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그렇죠? 21선 또는 20일 주기. 그 다음에 상승과 조정, 20일 주기 또는 21선 이렇게 보이고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1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정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21선이 깨지면서 추세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조 그룹 관련된 부분들은
조정이 있고 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푸드 쪽보다는 사족 그룹 차원의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키포인트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의 베스트 상한가는 딱 하나만 오늘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가운데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증권가 리포트 영향에 사조그룹주 상한가 랠리 나타나면서 음식료 섹터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조정 있고 나서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시장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6월 선박 수주량이 중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선박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량은 감소세인데요. 6월 말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87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흐름도 견조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 6개월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경쟁사 대비해서는 지나치게 언더퍼폼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87,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10만 전자 언제쯤 갈까요? 자, 오늘 제일 먼저 네.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오늘 투자스쿨 관련해서 한번 뉴스 쪽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나와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은 김값이 금값이라는데 김 관련된 부분들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조선업 앵커님께서 이제 방금 설명했던 대로 6월 수주 중국에 이어 2위 계속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열풍이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체크 부분들. 세 번째 부분들은 인천 송도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좀 떠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또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던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성숙이 남아있다 하는 부분들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제 이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김값이 금값이라는데 김 관련주 주가 전망 요거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가 이제 크게 장식을 좀 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현재 뉴스 잠깐 헤드라인 잠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K푸드 열풍, 그다음에 김 관련주로 옮겨 타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라면이었다가 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됐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것은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동원 F&B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사조 시푸드
그다음에 뒤에 이제 시푸드를 붙인 것들이 전부 다 김 관련된 부분입니다. CJ 시푸드. 그다음에 동원 양반김이 있죠. 요거는 F&B에 실질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여담이지만은 이 김이 미국으로도 수출이 되지만은 일본으로도 수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비상장사 중에 이제 성경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메이커인데 이 성경김이라는 회사의 김이 일본에는 거의 납품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납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김의 이 마크, 로고 자체가 대한 한반도를 상징하는 독도까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수입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 여담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김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열풍이 불고 있는 사실인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햄버거 위주 그런 이 부분에 어떤 패스트푸드가 발달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패스트푸드에 있다 하는 어떤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김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김 하면은 김을 감싸는 부분들 그 안에 이 밥 라이스가 지금 되죠. 미리를 이제 대신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됐는데 현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에 야채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채식주의자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밀 위주에서 쌀로 바뀌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값이 금값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코카콜라나 이런 세계적인 어떤 회사가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큰 회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주가 이런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품주가 단순한 내수주가 아니라 글로벌 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쪽 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참고적으로 차트를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지금 사조 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현재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시총이 약간 무겁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등 조정 그렇죠? 급등 조정 여기까지 내려와야 했는데 힘이 점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버텨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돌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수를 할 만하다. 사조 시푸드, 그다음에 CJ 시푸드, 그다음에 동원 F&B 3대 대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것 외에도 김 외에도 라면이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고 김 관련된 부분에서 보자면은 동원 F&B를 우리가 한번 특징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들 좀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소식 이슈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관련된 좀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조선업 6월 수주 중국에 이어 2위 선박 가격 상승 지속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조선이 1위 아니었어 하지만은 역시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이어서 2위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부분들은 현재 한국조선업계 올해 6월 선박 수주량이 중국에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선박 가격은 여전히 오르지만은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량은 감소세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수주는 감소세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기는 좀 힘이 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제 핵심들은 뭐냐면은 조선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부분들은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조선주 업황이 되겠죠. 조선주 업황은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 수주는 현재 팽년작 수준이다. 전년도보다는 약간 감소세 수준이다. 두 번째 부분들은 친환경 선박의 발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 강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턴어라운딩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해운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현재 물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주가 조금 증가하는 어떤 수준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삼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 헤드라인 뉴스에는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세진중공업이라는 차트 좀 해당이 됩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선 상단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죠. 그래서 완벽한 추세선 상단에 안착을 했고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2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애매하다 하면 SDS 중공업, SDS 엔진 이런 종목군도 후발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망이 밝은 가운데 주가도 오늘 그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세진중공업 살펴봤고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2030년 인천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이 214만 리터로 전망이 된다 하는 것들이 좀 핵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을 강화를 한다는 뉴스가 나와줬죠. 근데 여기에는 뭐 삼성바이오록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롯데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바이오시밀러 시설이 거의 집중이 돼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며칠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냐면은 바이오 특화 단지를 만든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4개 특히 인천 쪽 그다음에 시흥 쪽에 바이오 특화 단지를 한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이제 바이오 단지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산학협동 단지가 있고 또 새롭게 추가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영종공항 옆에 바이오 글로벌 그러니까 공항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휴양, 레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를 이제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여기서 이슈에 소개를 안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허브, 바이오 의약품의 전초 생산 기지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 움직임이 최근에 바이오 특구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현재 올해 초에 첨생법
이 개정이 됐고 7월 달에 첨생법 시행령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 그다음에 고시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 붐이 한 차례 다시 한번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잠깐 한번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산티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에이프로젠이라는 그룹주도 바이오로직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지만은 기량긴 침체를 보이고 오늘 연달아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 이렇게 숨고르기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바이오시밀러 열풍에 동참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이슈로 제약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붐이 한 차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에이프로젠 짚어주셨는데요.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다음은 그 메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 재평가가 필요하다. 재차 신반전자를 예고한 리포트가 나와서 화제가 좀 되고 있죠.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굉장히 유명하죠. 목표가를 10만 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지나치게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하면서 HBM에 대한 품질 테스트 소식에 따라서 출렁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추진을 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야 한다는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뭐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테마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늘 언급한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처음에 이제 K푸드, 조선, 바이오,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데. 아마도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테마를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약간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큰 부분들은 오늘의 장 이슈, 지난 주말이었죠.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력 재평가가 필요하다. 재차 신반전자를 예고한 리포트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오늘은 뭐 약간 숨고르기지만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 PCB 기판 관련된 부분,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골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로 갔는데 실제 올가에서는 엔비디아 투자 증급을 이례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공에서 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엔비디아가 약세가 되더라도 후발주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가 좀 진행되면서 키높이 맞추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엔비디아 고점이다, 뭐 매도 리포트 나왔다,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현재 핵심적인 바이오 반도체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형 HBM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HBM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현재 엔비디아가 GPU죠. 현재 이걸 이제 공급을 하는 이걸 이제 공급을 하는데 D램은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GPU하고 D램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빅테이크 지금은 이 AI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로만 거의 위주로 수요가 확장이 되고 있다. 일반 기업이나 아니 기업으로도 확산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PC나 그다음에 이쪽에 스마트폰 쪽으로도 확산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될 확률이 많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가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이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통과만 되면은 이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퀄 테스트 통과 부분이죠.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좀 참고해 보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내년은 뭐 20조 이상 뭐 된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뭐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로 갈수록 이게 확장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조정이 있더라도 3분기, 4분기는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뭐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더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모디스 기사지만은 삼성전자 주요 일정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파운드리 포럼 7월 9일 날, 10일 날 갤럭시 Z 플립 폴드 6 공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말일 날 컨퍼런스 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8월 달에 HBM3 8단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7월, 8월이 썸머 랠리의 기대감들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에 관련주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 두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네, 역시 이제 대장주 쪽에 좀 해야 되겠죠. 네. 좀 탄력적인 있는 또 종목 개별주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대장주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보다 앞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독보적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맞서는 장비 업체 이제 대장주가 이것도 HBM입니다. 둘 다 HBM인데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죠. 한미 반도체라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HBM의 장비를 생산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잠깐 그려보면은 이게 HBM이 요거이죠. GPU가 있고 이건 인터포저가 있죠. 그다음에 HBM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으로 쌓아 올리는,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 비호홀 또는 접착하는 역할, 이런 모든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되죠.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대장주냐? 장비가 이제 폭주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계속 하지만은 일정 정도 장비 소요가 다 됐을 때는 한미 반도체는 더 이상 약간 선반영돼서 폭락할 수 있지만은 SK하이닉스는 HBM은 계속해서 재료를 납품해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의 대결에서 SK하이닉스가 최종적인 승자가 약간 저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늦지 않다. 다만
이격이 충분히 갖춰주는 시점들 요거를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2단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60일 조정을 보이죠. 항시 60일마다 올라가는 거죠. 2단으로 올라가서 물론 여기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60일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추세가 강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60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60일선마다 계속해서 지지받고 가는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추세가 강화되면은 60일까지 내리지 않고 앞으로는 21선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61선 추세에서 강화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게 60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21선마다 지지받고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격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6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두 개 종목의 탑은 어떻게 이슈의 탑은 SK하이닉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조금 더 좋게 본다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 흐름 체크하시고 전략 잘 세우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별 방법부터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히든머니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AI 반도체 중에 네. 중소형주, 좀 중소형주요. 네. 좀 탄력성이 좀 기대되는 뭐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히든머니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힌트를 보일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히든머니 AI 반도체 쪽에서 골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히든머니의 키포인트 부분들은 AI 반도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에 모든 제품에 AI가 장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AI PC, 그다음에 AI 스마트폰, 그다음에 AI 전자제품. 그다음에 AI 냉장고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온 디바이스 AI다. 최첨단 제품이 아니어도 온 디바이스 AI를 생산한 종목이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SK하이닉스보다 제품이 뛰어나서 이렇게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저전력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질주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어떤 칩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이제 구동을 할 수 있게끔 단순한 기능만 하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요거를 약자로 MCU라고 합니다. MCU. 그러니까 MCU를 만드는 업체다. 그리고 이 업체가 백색가전 TV 등 400여 개 정도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CPU, GPU 뭐 이런 부분을 말한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CPU와 MCU 차이점. 뭐냐면 이거는 CPU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느냐 하는 것들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자제품에는 이런 완벽한 만능의 컴퓨터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만 하는 메모리, 핵심적인 메모리, 핵심적인 CPU, 인아웃,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요것만 담아서 칩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MCU 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요. 이걸 가지고 AI 쪽으로 계산하는 건데 AI 쪽으로 이제 계산한 부분 여기서
모든 가전제품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MCU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MCU 제품, 현재 뭐 리모컨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간단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 이게 대부분 AI 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MCU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 요거는 사물 인터넷 기능이 되면서 무선 통신까지 되면서 알고리즘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AI 쪽,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온 디바이스에서 온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가장 MCU에 대한 특화된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물 인터넷 개념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업체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라이다에서도 MCU의 어떤 부품이 이제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주차 보조하는 데서도 MCU 부분들의 어떤 부품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대단히 궁금하시죠?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잠깐 그려보면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한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기나 길게 2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단 하락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터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N자형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 가격 조정됐고 매집됐고 출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머니 차트는 이런 모습 정말 궁금하시죠? 급등한 다음에 급등하면은 늦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인지 잡아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AI 반도체 관련주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말을 보내고 온 국내 증시 코스닥 대비 코스피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 역시 상승불 켜내주면서 양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이슈 그리고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깜짝 실적으로 견조한 증시 움직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LG, 삼성전자, 전기차, 주차 로봇 쪽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은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들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